오늘은 천안함 사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천안함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 해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천안함 사고 당시에 2010년 3월에 과연 우리나라 해군의 정비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짚고서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야만 이 분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가 백령도고요. 해군의 수리 장소는 부산과 창원 사이에 있는 진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군함들은 이곳에서 수리를 합니다. 물론 작은 정말 사소한 수리는 각 함대에서 하지만 정비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의 수리는 모두 진해 수리창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백령도에서 사고가 났을 당시 많은 구조함들이 진해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약 860km 되는 거리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문제는 일단 그 해군의 정비 스타일이 어떠냐면 매년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사이에 진해 수리창에 그 해에 수리가 필요한 모든 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해 수리창에서 겨울에 수리를 하고 봄이 되면 보통 3월에 팀 스피릿 훈련 등 이제 훈련과 이제 여름에 작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오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3월 26일 한미연합작전 훈련이 한창일 때는 사실 모든 배들이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죠. 모두 필요한 수리가 끝나 있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컨디션이 최상이어야 하는데 진해 수리창에서 나오는 배마다 무언가 모르게 수리가 안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일단 수리창에 배들이 한 대, 두 대, 여러 대가 정박해 있다면, 수리창에 정박해 있다면 수리를 하러 정박을 했겠죠. 3월 초에는 모두가 끝나 있어야 할 정비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밀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을 쳐보면요, 진해 수리창엔 약 1,500명의 수리 인원이 있고 그 중에 약 90%가 기술자이며 50대를 동시 수리 가능하고 도크가 3개 있고 최대 250m에서
30m나 되는 대형, 즉 거대한 독도함도 들어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도크가 존재할 정도다 이거죠. 수리 인원이 약 13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만약에 겨울에 수리를 했다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우수한 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들이 전부 다 수리창에서 백령도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의심되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천안함 사고가 여기서 나니까 진해 수리창에서 소해함이 출동합니다. 근데 소해함이 출동하는데 두 대가 출동하는데요. 한 대는 속도가 14노트고 한 대는 속도가 9노트입니다. 이와 같이 소해함, 즉 웅진함, 양양함도 신속히 출동 준비 후 진해를 출항하여 각각 최대 속도인 14, 9노트로 운항하여 이렇게 도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해함이 제가 알기로는 모델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가 하나는 14노트고 하나는 9노트예요. 모델은 똑같지만 엔진이 다를 수도 있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엔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건 의심스러운 거죠. 한 대가 9노트예요. 지금 백령도에서 천안함이 반쪽으로 갈라지고 함수와 한미가 침몰해서 그 물속에 있는 군인들의 생명이 일각을 다투는 시간에 14노트의 속도를 내는 소해함이 한 대밖에 없고 나머지 8대가 다 9노트밖에 안 나온다는 걸까요?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무려 대한민국에 총 소해함이 9대가 있다고 그래요. 9대. 그러면 이 숫자의 배열은 이런 걸 의미하죠. 서해의 석대, 동해의 석대, 남해의 석대, 이렇게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요. 자, 우리나라는 주적 북한을 38선으로 두고 있으므로 침략을 당하면 38선에서 바로 침략을 당하겠죠. 그러면 전쟁은 여기가 접점이죠. 대량의 피해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자원은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고 싱싱한 상태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면 38선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해함 9대가 모두 이 시기에 진해 항해 정박 중이었습니다. 자, 천안함이 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생명을 구조해야 하고 천안함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면 소해함이 찾아가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9대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4노트, 14노트 되는 배를 2대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대는 14노트고 한 대는 9노트라면 나머지 배들은 최소한 이것보다 상태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광양함이 이제 다시 또 출발합니다. 광양함은 이제 군안함, 즉 구조함으로서 그 진짜 중요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도착한 광양함이 구인용 챔버가 있습니다. 구인용 챔버가 있는데 놀랍게도 2명 이상 불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광양함에 9인용 챔버가 있는데 2명 이상 불가고 1명이나 2명만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즉 9인용 챔버가 있지만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죠. 정상이라면 9인용 챔버에 8명, 9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하러 온 물속에 잠수를 하면서 구조 역할을 해야 될 광양함이 챔버가 9인용인데 2명 이상 사용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리 불량 상태가 아니냐, 당연히 의심이 되죠. 그런데 또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광양함이 출동했다는 뉴스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은 사고 해역에 대형 구조함을 보내서 구조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로 가봅니다. 김기현 기자, 이 대형 구조함 언제쯤 현장에 투입됩니까? 네, 지금 계획으로 볼 때 내일 오후쯤이면 사고 해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0톤급으로 알려진 이 구조함은 어제 침몰 사고 직후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했지만 최고 속도가 12노트에 불과해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했지만 최고 속도가 12노트에 불과해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했지만 최고 속도가 12노트에 불과해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서 밝히기를 최고 속도가 12노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건 광양함에 대한 자료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광양함은 이렇게 해서 최대 속력은 16노트까지 낼 수 있다. 보이죠? 16노트까지 낼 수 있다. 16노트까지 낼 수 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뉴스에서는 12노트 전속력으로 간다? 12노트밖에 속도를 낼 수 없어서 늦겠다 그러고 보도를 했죠. 자, 그럼 다음 걸 볼까요? 위키백과의 광양함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택급 수상함, 군함, 비슷한 광양함과 같은 급입니다. 그런데 속력 17kN, 좀 전에 그 자료와 비슷한 17kN라고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16노트, 16노트의 속도가 나와야 하는데 광양함은 겨우 12노트로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 12노트로만 백령도로 출동을 한 겁니다. 자, 챔버 불량. 그러면 엔진도 불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구조함인 평택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기사를 보면요, 해군은 광양함, 평택함, 천혜진함 등 모두 세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광양, 평택, 청해진함에는 이렇게 챔버가 있다. 그러나 천안함 구조 작업에 동원된 군함 가운데 감압 챔버를 이용할 수 있는 함정은 광양함 한 척뿐이다. 평택, 청해진함의 감압 챔버는 모두 수리 중이다. 모두 수리 중이다. 감압 챔버는 모두 수리 중이다. 명백하게 수리 중이라는 게 나오죠. 즉, 평택함의 챔버, 수리 중, 그리고 또 청해진함의 감압 챔버 수리 중. 지금 모두 진해항에서 출발해서 백령도로 온 배들입니다. 소해함, 광양함, 평택함, 청해진함. 이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리가 안 된 상태가 드러났는데, 이 배들의 내부로 들어가서 나머지도 살펴보면 과연 어떨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2010년 4월 1일인가? 4월 1일쯤에 밝힌 겁니다. 이때 보면 진해에서 출발해서 백령도에 도착한 시간이 나오는데, 성인봉 독도함 출발해서 도착한 이동 속도와 거리가 나오는데, 성인봉함 12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봉함 12노트, 성인봉함 12노트. 그래서 성인봉함은 진해를 27일 00시 30분에 출발해서 29일 월요일 14시 40분에 현장 도착. 그러면 24시간을 더하면 약 38시간 걸렸죠. 38시간 걸리면 약 12노트가 맞습니다. 성인봉함도 12노트로 갔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자료에 보면 재원, 한진중공업 해갖고
이게 성인봉함의 재원입니다. 그러면 보면 최대 속도가 16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항 속도가 12노트고. 그렇다면 최대 속도로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최대 속도로. 자, 위키 백과에서도 보면 고준봉급 상륙함, 그래서 성인봉함도 고준봉급입니다. 그래서 쭉 가면 재원에서 최대 속도 16노트 보이시죠? 최대 속도 16노트, 순항 속도 12노트. 그래서 성인봉함 역시 최고속 순항 속도 12노트, 최고 속도는 16노트인데 12노트로밖에 못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인봉함도 12노트로밖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럼 이것도 엔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다. 오는 배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해함, 광양함, 평택함, 청해진함, 성인봉함, 다 중요한 기능들이 수리가 안 된 상태고 불량 상태 아닙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010년 겨울에 정비를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진해 수리창에서 1,500명이나 되는 수리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리를 안 했다? 믿을 수가 없죠.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건 가정일 뿐이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현실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천안함이 만약에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해 겨울에 천안함도 역시 수리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정황적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종 가족이 이렇게 말했죠. 약간 노후가 됐기 때문에 수리하고 또 타고 수리하고 또 타고 이런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상을 어느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날 줄 알았다.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은 수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물이 질질 또 새냐,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배를 탄 그 가족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앞에 정황과 합쳐보면 수리했다는 말 자체가 수리를 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물이 또 질질 새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천안함도 수리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건 무리한 추정이 아니죠. 무리한 추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말을 해두는 이유는 이걸 미리 알아야 천안함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할 말도 많고 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안함은 정상이 아니었고 물이 새는 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확인이 안 된 루머, 유언비어를 좀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이 옆에 있고 진해가 여기 있는데 부산과 진해 사이에 여기가 부산이고 창원 사이에 진해가 있고 진해와 부산 사이에 부산 신항이라는 곳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뭐 좀 크게 새로 항구가 들어서서 사용 중인데 이 부산 신항이 지어질 때 떠도는 소문으로는 정확히 자금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공사가 중단되면 뭐 자금이라고 보겠지만 확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의심스럽냐면 제가 사는 곳이 창원과 부산 요 중간에 살아요. 여기서 들은 또 다른 아주 미심적인 소문은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날 저녁까지 진해 수리창에서 파업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수리창에서 27일부터 24시간 긴급 수리에 들어가니라고 매우 바빴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소문이니까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직접 들었지만 내가 직접 들은 장본인이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이 정황은 그것 때문에 수리를 못했나?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2010년 겨울에 천안함 사고 나기 전까지 정말 파업이 있었는지, 그럼 파업이 있었다면 왜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겨울에 수리가 끝났어야 될 이런 군함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정을 조금 더 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08년 12월부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시작합니다. 22조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끌어모았냐는 거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혹시 관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 시기 부근에 이제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민주당 서정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최근 육군 헬기 추락, 공군 전투기 추락, 해군 참사 이런 게 너무 자주 발생한다 이거죠. 왜냐? 국방에 관한 수리라는 정비라는 그런 부문에서도 예산을 너무 아낀 게 아니냐.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궁금증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파트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